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거창하게 BI를 어떻게 구축해야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좀 더 원론적인 얘기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책들이 요즘 유행하는 게 좀 원론적인 걸 들어가죠. 예전에는 좀 그 실용적으로 어떻게 여자친구를 구하느냐라고 했으면 요즘에는 여자친구란 무엇이냐라고 해서 원론적으로 들어갑니다. 유행했던 책이 요즘에 뭐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느냐, 죽음이란 무엇이냐, 정의란 무엇이냐.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희가 BI, 빅데이터 뭐 이런 거 쭉 얘기하면서 계속 인사이트, 통찰력을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인사이트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제가 겪은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개인적인 그런 사견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인사이트를 어떻게 얻는지, 이거는 IT 관점보다는 사실은 현업적, 제가 사실은 데이터나 인사이트를 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얻는지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인사이트를 누가 가져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이트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는 어렵습니다. 풀어놔도 직관적인 이해를 얻어내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자는 이걸 예전에 저기 태조 왕건에 보면 궁예가 관심법을 쓴다고 했습니다. 관심법이라고 해서 바라보기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 온만이 반매홈, 온만이 반매홈라고 주문을 외우면은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사이트에 관해서 지금 현업이든 실제로 조직이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셔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인사이트는 짬밥입니다. 이 바닥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굴러보면은 인사이트,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향후에 뭐가 될는지 대략 감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다가 뭔가 전문가들의 뭔가 그런 견해나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면은 또 완벽한 인사이트,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일단은 전문가들의 한 바닥에서 뭐 10년, 20년 굴렀던 전문가들의 견해가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는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신문기사,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뭐 부동산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서 나온 기사 제목입니다. 매년 그 다음 하반기에는 상반기에는 부동산 바닥이 온다. 주택 구입의 적기다라고 해서 매년 이렇게 기사가 나오지만은 사실은 계속 바닥 반등 없이 계속 떨어지죠. 저도 여기 낚여서 한번 살 뻔했습니다. 다행히 돈이 부족해서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이 기업들에 잘 나간다는 그 CEO라든지 리더들의 직관력, 그 바닥에서 20년, 30년 스티븐 잡스도 사실은 예전 처음부터 애플 상사하고 삽질은 좀 하긴 했지만은 결국 뜨고, 리더들은 역시 리더다. 그릇이 다르다. 그래서 이 리더들이 보통 IT 기업들, 특히 IT 기업들이 많죠. 하는 일이 뭐냐면은 마다 기업들을 인수합병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인수합병을 할 때는 반드시 이 기업을 인수를 하면은 우리 쪽에 충분히 우리 조직에서 시너지를 내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연구기관에 통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인수합병한 그런 시도 자체의 83%, 80% 이상이 사실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짬밥에 굵은 리더들이 생각하는 그런 판단한 이런 결정들도요. 리더들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리더들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3P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지 맞추셔도 상품은 없어요. 뭘까요? 3P. 하나는 정치입니다. 그리고 설득, 그리고 파워포인트입니다. 이 중에 사실은 리더들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데 있어가지고 정치나 설득이나 파워포인트, 거기다가 뭔가 사실은 팩트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뭐 분석이라든지 데이터라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감성적으로 내가 감이 좋다라고 해서 뭔가 판단을 내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많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래 보면 정신 나가니까요. 여기 예전에 노잉이라는 게 지구 멸망에 대한 그런 영화에서 나온 그 내용인데요. 이 숫자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인데 거기도 약간 조금 정신이 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찾아내요. 봤더니 이 숫자들이 앞에 네 자리나 세 자리는 연도고 날짜고 그 다음에 사망자 숫자다라는 패턴이 일괄적으로 나온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런 현상, 주변 현상 쪽에서 뭔가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 특히 데이터나 이런 패턴을 근거로 그런 부분들을 인사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사이트. 월마트의 전설입니다. 월마트 많이 예를 들고 있죠. 월마트의 기저귀와 맥주의 전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전설을 믿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오래된 얘기예요. 월마트 쪽에 보통 기저귀 쪽 파는 데다가 그 옆에다가 바로 맥주를 같이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디스플레이해서 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사실 그동안의 판매 추이들, 기저귀든 뭐든 뭐 월마트에서 가지고 있는 몇천 개 상품의 각각 상품 판매 추이를 보다 보니까 30대 남자가 기저귀를 살 때 맥주를 같이 구매하는 비율이 높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팩트고요. 사실 거의 다 가정을 하겠죠. 왜 그럴까? 30대 남자 애 키우기 힘들어가지고 와이프 등살에 기저귀 사러 와서 신세 한탄한다고 맥주를 산다. 라는 식으로 유출을 할 수 있겠죠. 보통 이렇게 가정으로, 인사이트는 가정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 되게 성공 스토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의 기저귀와 맥주의 전설은. 여기도 사실은 기저귀 옆에 맥주를 놔볼까라고 해서 그냥 가물을 찍지는 않았죠. 밑단에 있는 판매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사이트라는 것은 뭔가 직관적인 이해를 통찰력을 얻어내는 능력이라고 보통은 사전적으로 얘기하지만은 특히 조직 내에서는 조건 하나 달아야 될 게 여기에 뭔가 근거와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얻어내는 그런 능력을 인사이트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데이터 인사이트 프로덕트 매니저입니다. 작년까지는 SQL 서버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했는데 올해 갑자기 롤이 바뀌었어요. 그만큼 이제 저희 조직 내, 뭐 IT 전반적이든 아니 저희 조직 내에서도 이제 빅 데이터를 포함해서 데이터 인사이트에 대한 중요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걸 반증하는 것 같고요. 담당하는 제품은 SQL 서버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BI 솔루션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 비즈니스 자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소사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는 IT 쪽은 아닙니다. 예전에 물론 뭐 명절 때 가서 컴퓨터 회사 다닌다고 하면 친척집 PC는 좀 고쳐주긴 했지만은 요즘엔 아예 그냥 약 팔러 다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IT랑 관련 없는 사람이고요. 제가 다루는 SQL 서버 마이크로소프트 BI 쪽이 1년 매출이 1000억 정도 됩니다. 비즈니스 규모가. 국내 중견 IT 기업 뭐 한국과 컴퓨터나 이런 중견 IT 기업들 한 두세 개 정도 합쳐놓은 1년 매출 부분들을 쥐락펴락하고 있고요. 하지만 연봉은 그냥 월급쟁입니다. 저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부서 쪽이든 아니면 제매니저든 제매니저든 본사든 에이펙이든 이쪽에서 중간에 허브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많이 일을 하고 있고요. 인사이트를 얘기를 할 때 저는 내가 인사이트를 얻는 가장 기본적인 툴은 엑셀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 뭐 전 직장에서는 다른 BI 툴들 전문적인 뭐 사스든 뭐 코그너스든 전문적인 툴을 사용했었는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제가 결국 사용하게 되는 BI 툴은 엑셀로 돌아오더라고요. 지금 모든 벤더들 제품, BI 제품을 통틀어 가지고 여기서 가장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뭘까요? 라고 얘기하면 통계적으로 엑셀로 내보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비싼 툴 터가지고 데이터 끌어내고 이걸 조작하려고 하니까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데이터 자체를 다시 엑셀로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회를 하기 시작하죠. 당연히 저희 IT 부서 쪽에서는 데이터들을 정형화된 뭔가 리포트 형태로 내보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엑셀 형태로 많이 저희한테 이제 제공을 합니다. 저희 쪽 매출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매번 고객사의 오더가 계약이 이루어졌다든지 오더가 떨어진 부분들을 파트너든 아니 저희 영업사원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하게 되고요. 여기다는 시스템 매출 정보 시스템에서 제가 주기적으로 보통 배치 작업인데 하루에 한 2번 정도 제가 지금까지의 내 제품의 매출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으면은 저 툴을 통해서 돌리면 됩니다. 보면은 엑셀 형태의 그냥 로우 포맷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밑에 있는 피벗 테이블 형태로 이제 떨어지는데요. 보시면 여기 통해 가지고는 사실은 저희가 이런 형태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숫자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조금 제가 다 리플레이스를 했고요.
그냥 로우 데이터 쭉 데이터 팩트들만 쭉 있고요. 다행히 피벗 형태로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제공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제품에 이거 뭐 이건 엑셀이 기본 기능이니까요. 다 시겠죠. 여기다가 분기별, 연도별 쪽 매출액이 얼마나 되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제가 끌어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부서 정보도 있어서 이 달에 가장 어느 부서가 가장 매출이 좋다 뭐 이런 부분들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뭐 저희는 이제 CRM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마찬가지로 IT 부서 중에서는 정형화된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보셨던 피벗 테이블 아니면은 엑셀 파일로 그냥 떨어뜨려 주고요. 이 데이터들 이 IT에서 제공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 달에 영업 기회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각 영업 기회의 상태가 어떤지 그냥 지금 제한만 넣은 상태인지 아니면 계약 직전인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 한번 끌어오면은 엑셀 파일이 한 10메가 이상 되더라고요. 거기에 매달 이렇게 쌓아보면은 데이터량도 수억 개의 행들이 있고 이래서 사실 제가 데이터나 레코드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시 제 이해 당사자 쪽으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 매니저입니다. 일반적으로 제 매니저가 저한테 던지는 질문은 이런 거죠.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올해 매출 쪽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목표 지금 달성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저는 엑셀이 제 힘의 원천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끌고 넣어가지고 하겠죠. 성장률이 뭐 24.9%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건 보통 많이들 하는 질문이니까 사실 뭐 그닥 어렵지도 않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이제 IT 쪽에서도 이런 거는 미리 정형한 데이터로 각 제품별로 성장률이라든지 목표 달성률 부분들은 정형한 보고서로 이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저희가 이렇게 이제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영업 쪽 매니저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다음 분기에는 어떤 프로모션을 돌릴까요? 아니면 올해 실적 좀 목표 문안에 달성할 것 같은데 새로 신규 영업 기회 포착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 좀 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드십시다라는 쪽으로 저랑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프로모션을 돌려볼까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이제 월마트 사례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크로스셀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자 라고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자, 데이터베이스 내가 담당하는 데이터베이스랑 쉐어포인트. 근데 BI 쪽을 많이 하려고 하면은 쉐어포인트가 있어야 되니까 쉐어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 대상으로 SQL 서버를 많이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많이 안 가진 고객 대상에 뭔가 프로모션이나 이런 크로스셀 기회를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겠죠. 가정을 합니다. 자, 가정을 하고 여기에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YY가 이게 이제 한 10년치 데이터 가지고 하면 이런 작업을 한 2~3시간 정도 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놓고 뭐 하다가 때려칩니다. 왜냐면 요거 가지고 삽질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요렇게 내가 이 가정을 가지고 데이터를 뭔가 이제 근거가 맞는지 이제 검증을 하다 보면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제가 삽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보통 많이 시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요새 뭐 응답하라 뭐 이런 거 복고풍이 대세니까 응답하라 마이크로소프트 BI 이런 거 메시지 가지고 고객들 선물 주고 DM이나 뿌리자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뒤떨어진 마케터들이 하는 이제 그런 행동들이고요. 근데 저희 회사 분들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뭐 사무실 바뀌었다고 해서 뭐 사무실 뛰어다니고 뭐 이러죠. 안 그렇습니다. 그분들 되게 독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뭘 한다고 했을 때 왜냐는 질문을 항상 던집니다. 좋은 질문을 하라는 걸 교육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제 BI 쪽은 중견 중소기업 쪽 대상으로만 프로모션을 돌리겠다라고 했는데 영업적 매니저든 제 매니저든 왜 중견 중소만 대상으로 하죠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뭐 그냥 감으로요, 아니면은 뭐 관심법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호구치고를 받습니다. 저희 회사는. 저는 그러니까 주먹국으로 일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구조죠. 제 매니저의 매니저입니다. 좀 전에 아까 저기 영어로 처음에 하셨던 그분요. 사람 좋아 보이시죠? 좋아 보이시죠? 이분은 사실은 이런 거 오퍼레이션 쪽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전략에 대해서 최종 승인을 한다든지 전략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 전략을 수정하자라고 요청을 한다든지 하시는 분이고 미국 여자고요. 영어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끔 저는 이제 의미 없는 질문을 합니다. BI 마켓 쪽 지금 성적 좋다고 IDC든 리서치 쪽에서 지금 보고서를 받았는데 우리 쪽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니? 라고 두 번, 세 번 저한테 대뇌어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던지죠. 리더들 앞서 얘기했던 리더들의 의사결정을 주는 3P에서 저는 이분 대상으로 정치를 못하고요. 설득을 못하고요. 파워포인트를 못합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더 안 먹히고요. 엄마니 반매옴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쓸데없는 영어 하면서 얼버무리려고 하면은 사실 똑같이 호구칩을 받습니다. 저는. 나는 왜 그동안 호구 소리를 들어야 됐을까라는 부분들 다시 처음부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IT 부서 쪽에서 던져주는 데이터 부분들, 엑셀 시스템에서 끌어주는 부분들을 뭐 이렇게 정형 보고서든 이런 거를 이제 운영적인 측면의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람 좋아 보이시는 그분은 전략적 사고를 하시는 분이에요. 전략적 사고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많은 데이터 자체가 판단을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대시보드라든지 아니면 스코어카드라든지 KPI 쪽을 많이 보시죠. 많이 뭐 지금 직장의 사장님들 보면 딴 거 한번 보시지 않아요? 대시보드 이런 거 보시죠. 엑셀 뒤져보세요. 아시잖아요. 중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호구 소리 들었던 거는 이 중간에 뭔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없었다고 할 수는 없죠. 자, 각각의 영역에서 전략적 가치와 의사결정의 빈도를 가지고 이런 각각의 의사결정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전략적 부분, 운영적 부분, 그 중간의 전술적 부분. 전략적 가치는 의사결정의 전략적 가치는 사실은 이런 전략적인 BI라든지 전략적인 인사이트 쪽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빈도 쪽. 사실 전략을 하루에 한 번씩 바꾸지는 않죠. 뭔가 곰곰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전략을 내리고 전략을 안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빈번하게 바꾸지는 않지만 일단 자체가 사실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고 운영적인 BI는 운영적인 인사이트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략적 가치는 별로 없지만은 사실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분들입니다. 중간에가 브릿지, 그러니까 미셸 시먼스 전무님이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중간에 가공된 데이터를 제가 제대로 전달을 못한 거예요. 제가 그냥 엑셀 가지고 아까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쭉쭉 하다가 A씨하고 때려치웠죠. 그런 겁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다시 데이터 흐름은 사실은 보면은 밑단의 오퍼레이션 측면에서 사실 오퍼레이션 측면이 가장 로우 데이터가 어디겠습니까? 파트너든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냈던 오더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이고 이 데이터들이 차츰 올라가면서 윗단에 있는 상위 매니저한테 올라가죠. 자, 의사결정의 흐름 부분들은 일방적으로 오고 가지는 않습니다. 의사결정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위 리더가 자, 이거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뭘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밑단 쪽으로 내려오긴 하지만은 그 중간에 그런 전술적인 인사이트 부분과 상호 피드백과 보완을 좀 하게 됩니다. 막무가내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겠죠, 리더들이. 그래서 제가 호구였던 거는 이 중간 부분들에서 제가 감당을 못했기 때문에 호구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기존에 적절하지 못한 툴로 그냥 엑셀만 가지고 뭘 해보겠다라고 하다가 포기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구멍이 생긴 거죠.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사람들은 참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자, 학계에서 얘기하고 경제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닥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뇌 사용용 캐패시티로 봤을 때는 한 20% 뇌가 사용할 수 있는 파워야 20% 정도만 뭔가 집중하고 새로운 걸 할 수 있고 그게 넘어서면 사람이 맛이 가버리죠.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회사 보통 집에서 회사 왔다 갔다 하는 이쪽 출퇴근길에 운전할 때는 사실은 그냥 아무 힘들이지 않고 하다가 낯선 길 쪽 운전을 좀 오래 하다 보면은 막 피곤해지죠. 왜냐면 익숙하지 않은 걸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거는 요거는 사실은 엄연한 사실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포기를 했냐? 제가 왜 엑셀을 아까 만들다가 포기했냐라고 하면은 제가 그냥 호구라서는 아니고요. 제 캐패시티 20%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자, 좀 전 보시다시피 엑셀 자체만으로 뭔가 전략적인, 전술적인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 조작하는 자체가 시간이나 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됐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위해서 좀 더 빠르게 내가 20%를 넘어서지 않을 정도에서 빨리 뭔가 논리적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솔루션으로 이거를 IT 부서 쪽에다가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죠.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게 예를 들어서 IT 부서 쪽에다가 저기 우리 쪽에 그 교차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매출 데이터의 상관관계 분석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리포트를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콧방귀를 낍니다. 일단 저랑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달라요. IT 부수 쪽에서는 뭐 갑자기 데이터 커넥션 스트링을 얘기하고 스키마를 얘기하고 뭐 큐브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비즈니스 용어를 얘기를 합니다. 서로 외계언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쉽게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를 않습니다. 검증받지 않은 뭔가 요청에 대해서는. 그리고 IT 부서 쪽 제가 예전에 모 쪽 대학 쪽에 그 학장님 얘기를 들어보는데 예전에는 거기서 현업 쪽에서 보고서 만들어 달라는 요청들이 한 달에 한 2건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수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포기했다. 그리고 좀 해달라고 하는 거 보면은 만들고 나서 쓰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좀 전에 제가 시도했던 것처럼 뭔가 가정하에 쉐어포인트랑 데이터베이스 서버랑 같이 팔면은 뭔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하에 뭔가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니면은 삽질이 되겠죠. 그래서 바쁜 IT 부서 입장에서 현업들의 삽질을 도와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보니까 저희 쪽에 IT 담당자가 인도 사람이에요. 영어를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로우 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2010년인가요? 2013년. 2010년입니다. 2010년에 SQL 서버 쪽 차기 버전이 나오면서 R2였네. 2008 R2 나오면서 저희 쪽에 새로 이제 BI 기술 솔루션이 같이 출시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제 그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제가 이를 다루는 방법인데요. 제 인사이트 워처는 이제는 엑셀이 아니고 파워 피벗이랑 파워 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포기했죠? 다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새로 제가 엑셀 파일을 하나 열어볼게요. 파워 피벗이라는 애드온이 기본적으로 엑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외부든 내부에 있는 데이터든 데이터에 대한 소스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거를 인메모리 방식으로 한다고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인메모리 하면은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은 수억 개의 데이터 행을 좀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것도 없죠? 데이터 소스를 가져와야 되는데 IT 부서는 저한테 데이터 액세스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IT 부서 쪽에서 저한테 데이터 액세스를 줬다고 하면은 거기서 제공한 커넥션 스트링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서버든 큐브든 아니면 애저든 오데이터든 이런 데도 접근할 수 있을 건데 저는 일단은 IT에서 엑셀랭터로 떨어뜨려진 그 파일을 액세스를 할 겁니다. 보면은 뭐 많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뭐 오라클부터 해가지고 거의 모든 데이터베이스 쪽 이기종 부분 다 접근할 수 있는데 엑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봤던 요거죠. 영업 데이터들. 자, 이 데이터들을 가져올 겁니다. 엑셀에 있는 파워 피벗으로. 이거였죠. 그리고
그리고 첨라인은 헤더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그 엑셀 파일에 있는 그 워크시트 목록을 보여줘요. 워크시트 중에 제가 가지고 오고 싶은 시트를 골라주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를 하게 되면은 그쪽에 데이터 소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메모로 다 불러드리게 됩니다. 지금 뭐 데이터가 뭐 3만 건, 3만 레코드 종류라서 그다음 뭐 적지도 않고 많지도 한 3년치 데이터니까요. 이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봤던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이렇게 이제 여기 파워 피봇이라는 목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데이터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 보면 조직 구조라고 하는 하이라키 쪽 테이블이 있고 영업 데이터라는 팩트 테이블이 있습니다. 어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IT 좀 하는 것 같죠? 들었던 겁니다. 자, 리포팅 세그먼트 쪽 세그먼트에서 조직 간의 조직 하이라키 쪽을 연결하는 상관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어떻게 저장할까요? 그냥 저장할게요. 좀 전에 봤던 게 파워 피벗이에요.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이제 툴이고요.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파워 뷰입니다. 인서트 파워 뷰라고 있죠. 파워 뷰는 엑셀 2013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매를 안 하셨으면은 평가판이라도 이제 구매를 평가판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시연해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자, 파워뷰라는 이상한 화면이 나왔습니다. 엑셀에 있는 워크시트 형태로 지금 들어가 있죠. 옆에 목록에 보니까 제가 아까 테이블 파워 피봇으로 가져왔던 테이블들이 쭉 있어요. 자, 테이블명은 잘 모르시겠죠. 저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무슨 데이터가 있는지는 IT에서 엑셀로 받을 때부터 제가 계속 썼던 거니까 이 이름에 이 필드에 어떤 형태의 데이터가 있는지는 압니다. 자,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거 아까 뭘 하려고 했었죠? 데이터베이스랑 쉐어포인트 쪽에 매출의 상호 이제 뭔가 상관관계나 이런 부분을 보고 싶다라고 했었죠. 그래도 엑셀 하다 포기했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볼게. 매년마다 제품에 목 돌아가 있네요. 매출 정보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쭉 나오죠. 안 예쁩니다. 그냥 여기서 차트 형태를 바꿔줍니다. 나오죠? 2014년은 아직 아니니까 2014년은 빼고 싶은데 네, 빼십시오. 그럼 여기다 필터를 걸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2014년은 빼고라는 필터 부분들 여기서 걸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만 봐가지고는 사실은 데이터베이스랑 쉐어포인트라는 제품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 삽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봤으면 모를 것 같은데 그러면 각 영업 부서마다 해가지고 뭔가 뭐 특이한 사항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이제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있고 숫자를 넣어줄까요? 레이아웃에다가 숫자가 나올 거고 이거를 하나 복사를 뜨고요. 이거를 스택 바 차트 형태로 만들고 회계연도를 빼고 세그먼트 아까 영업 부서 쪽 이름을 넣었었죠? 영업 부서 쪽 조직 구조 테이블에 세그먼트 쪽을 넣었습니다. 자, 세그먼트 쪽 보고 여기다가 더 하위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브 세그먼트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해봅니다. 쉐어포인트라는 이 제품을 많이 샀는데 아직 SQL 서버를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사지 않는 고객이 그 고객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프로모션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냥 다 고만고만해요. 다 비슷하죠. 뭐 20 몇 프로대 쉐어포인트가 매출로 보면 20 몇 프로대에 들어가는데 여기다 아까 드릴다운 옵션을 넣었습니다. 중견 중소 쪽 들어가 봐요. 중견 중소 쪽 그 기업 부서 내에 또 하위 부서로 해가지고 중간 기업, 중견 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있습니다.
쉐어포인트가 중간 기업 쪽 오케이. 다시 대기업 쪽 여기 있네요. 특이하게 전체적인 부서 중에서 교육기관을 담당하는 영업부서 쪽에 시퀄 서버보다 쉐어포인트가 더 많이 들어갔더라. 이 말은 뭐냐면은 BI를 할 수 있는데 쉐어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만 구매하시면 BI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저희가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객들한테 할 건 아니고 이 교육기관 쪽에다 그 메시지를 던지면 먹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교육기관 쪽에 클릭해 보면은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겠죠. 각 교육기관마다 연마다의 그런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뭐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자, 교육기관 쪽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추론 자체, 가정 자체가 우리 전체가 아니고 교육기관만 과연 대상일까? 또 다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해볼게요. 요거를 가져올게요. 요거를 가져와서 이번에는 각 연도마다 해가지고 SQL 서버랑 데이터베이스 서버랑 쉐어포인트 서버에 그 실제로 매출 추이랑 그 다음에 이게 고객 자체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부분들을 보면서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보고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X 밸류에 이렇게 들어가고 Y 밸류에 고객 수가 들어갈 거고 사이즈에 매출 금액이 들어가겠죠. 매출 금액인데 평균 매출 금액이 들어갈 거고 뭐 이건 필요 없습니다. 들어가고 부서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여기를 그러면은 이걸 피스칼 연도별로 해서 뭔가 흐름을 보자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좀 바꿔볼게요. 엔드 커스터머 커스랑 엔드 커스터머 타펜츠 자, 한 3년, 5년간에 해가지고 데이터를 제가 뭔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스카 차트 가지고 각 년마다 실제로 매출 성장률과 고객들 자체가 늘어나는 게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흐름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기 멋지죠? 근데 일단은 제가 가정했던 게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그냥 교육기관만 대상으로 이제는 BI 프로모션을 돌리겠습니다. 왜? 지금 추이가 사실은 교육기관 쪽이 그런 쉐어포인트 쪽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저희 쪽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가지고 있는 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쪽이 저희가 기회가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더 이상 호구 소리는 듣지 않을 겁니다. 좀 전에 보셨던 게 저희에는 엑셀에 내장된 보통 저희가 혹시 저희 영업분들 만나고 영업분들이 저희 BI는 엑셀로 완벽하게 됩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분들이 아직 공부를 덜 했기 때문이고요. 엑셀에 내장된 파워뷰나 파워 피벗 기능을 제가 보여드렸고 보통 요즘에 뭐 빅데이터 얘기하면서 BI 밴드들이 데이터 가시화라든지 뭐 이런 게 얘기하죠. 그냥 그 도구예요. 파워뷰 같은 건. 그래서 손쉽게 일단은 보시다시피 직관적으로 분석 가능하고 삽질을 하더라도 그냥 부담 없이 한 몇 분 내에 그냥 해보고 아니다라고 때려치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재밌습니다. 한번 하고 나면은 요거 가지고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좀 전에는 제가 저희 쪽 기업 저희 내부 IT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요새 이제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 포드 자동차 쪽 사례 빅데이터 얘기하면 많이 나오는 거 포드 자동차가 자기의 ERP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 중에 자기의 경차 모델 쪽의 판매 추이랑 실제로 구글에 있는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에서 자기의 그 경차 모델이 검색된 횟수 부분들이랑 패턴을 비교해 봤더니 유사하게 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가 선행 지표로 여기가 검색된 횟수가 많으면은 그 다음에 실제로 매출 부분이 늘어나고 검색이 떨어지면 매출도 떨어지더라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빅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빅데이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기업이 도입하려고 하죠. 실제로 포드 같은 경우에 이제는 이런 요 데이터들, 검색 엔진에 나온 소셜 데이터들 가지고 실제로 얼마나 다음 달에 얼마나 제품을 출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빅데이터 많이 얘기합니다. 빅데이터. 여기 빅데이터예요. 자, 빅데이터 얘기하면은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소셜이죠. 소셜.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카카오톡은 잘 모르겠고요. 소셜도 마찬가지예요. 소셜 뭐 얘기하면서 지금 저 뒤에 5분이나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헷갈려 버렸어요. 소셜도 현업이 제 입장에서는 요즘 빅데이터랑 좀 상관없어요. 빅데이터 뒤에 데이터가 크든 안 크든 내가 그냥 사용할 수 있게만 되면 되지 그게 뭔 상관이냐. 빅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냐라는 부분들은 사실 IT 쪽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고 사실은 현업 쪽에서는 이 데이터가 어디가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그런 거 고민 없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게 이제 보면은 샘플로 나온 영화에 대해서 트위터 특정 기간 동안 트윗된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거는 제가 외부 소스에서 이런 그런 또 서비스 기관들이 있어요. 데이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기간 동안 특정 영화에 대해서 트윗한 것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데이터를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보시던 파워 피벗 쪽에다가 데이터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전체 기간 동안 그럼 일자별로 일별로 트위터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를 이제 또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여기는 영화 제가 이제 가정하기를 제가 이제 영화관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영화관 운영하는 사람인데 자 영화랑 영화 제목이랑 매출하고 여기로 소팅을 하고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매출로 봤을 때 탑5 그동안 내가 했던 영화 그 상영했던 영화 중에 탑5를 쭉 보여줍니다. 보시면은 자 어벤져스라는 영화 쪽 해가지고 제품 내가 여기서 이 어벤져스라는 영화는 내가 그 상영하기를 요즘에 했는데 트위터 쪽에 사실 거론됐던 게 이렇게 되는구나 뭐 이런 거 보면서 블록버스터급은 트위터 쪽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요거 따라가지고 상영관을 내가 몇 개 상영관을 지금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목구가 아니고요. 이런 데이터 가지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뭐 트위터 하면은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제가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장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오스카상 쪽에 시상 후보가 나왔을 때랑 오스카상 에 누가 당첨됐을 때랑 당첨인가요? 했을 때 트위터 쪽에 감성지수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가지고요. 이 데이터는 제가 사왔던 트위터 데이터랑 제 회사에 가지고 있는 영화든 아니면은 영화 배우 데이터베이스를 조합해가지고 나온 거겠죠. 보시면은 이렇게 봐서 브래드 피트 같은 거물은 뭐 오스카의 후보에 거론되든 말든 그냥 꾸준하게 가는 애구나.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는 보통 요쯤이었을 거예요. 요쯤 1월 중반에 오스카 후보가 발표되고 요쯤에 오스카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 친구는 봤더니 오스카 후보 전에는 평판이 좋았던 친구인데 오스카 후보에 오르고 나서부터 갑자기 입방아에 오르더니 거의 나락으로 빠지더라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홍보 담당자를 족치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게 또 이런 것도 제가 봤던 파워뷰나 파워 피벗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했던 거는 결국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인사이트를 얻는 방식을 일단은 IT 부서로부터의 도움이나 지원 부분들은 최소화해서 상당수 제 스스로 하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걸 보통 예전에 저희가 셀프 서비스 BI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IT 부서 도움 없이 적용이 완전 없지는 않겠죠. 엑셀 그 데이터 소스 떨어뜨리고 하는 부분들은 IT 쪽이 해주겠지만 좀 IT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 IT 쪽에서는 현업 쪽에서 쓸데없는 보고서 만들어 달라는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좀 더 데이터의 퀄리티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스터 데이터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좀 현업들이 알 수 있도록 구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기존에 무슨 그 올랩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코퍼레이트 BI라고 합니다. 이런 BI 환경 부분들은 일부 꼭 필요하겠죠. 서로 이제 상호 존재해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 일을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이제 의사결정의 흐름 부분들이 오고 가는데, 자, 여기서 하나 다 좋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딱 저도 호구 소리 안 듣고, 자,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이렇기 때문입니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제 엑셀 파일로만, 엑셀에 있는 파워 피벗이라든지 이 기능만 가지고 해버리면은 그냥 나 혼자만의 그냥 인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이해관계자 영업 쪽 담당하는 임원 부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은 이 제품 말고 저 제품 가지고 해보면 어떨까?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내가 관리하고 있는 영업 사원별로 목표를 설정해 줘야겠다. 이거는 이것 때문이 아니고 저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 사람들이 지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 인사이트, 그 파일을 저 혼자만 알고 말로만 해버리게 되면은 사실은 이거는 공유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 혼자만의 인사이트는 사실은 그 자체로 그 잠재력을 죽이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 근데 엑셀은 사실은 퍼블리싱하는 용도고요. 저희 회사 내부 쪽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각 부서마다 해가지고 파워 피벗으로 만든 그런 데이터 그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유를 하고, 이거를 실제로 웹 기반으로도 그냥 똑같은 그 엑셀 파일 제가 만들어 놓은 파일을 쉐어포인트에다가 게시를 하게 되면은 거기다 다른 그 권한 있는 사용자는 누구나 그 웹 기반으로 그대로 다 웹 기반으로 다 조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이제 곧 출시 예정인 제품이다. 파워 BI라는 건데, 자, 이것도 힘든 분들이 있어요. 나 먹고 이러면 눈도 어둡고 해가지고 여기다 데이터 모델 만들고 그냥 니네 만든 거나. 시간 다 된 거예요? 이 만든 거나 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파워 BI의 파워 BI 내에 Q&A라는 기능이 됐습니다. 자, 이 데이터들은 사실로 주류를 판매하는 모 회사의 그런 영업 매출 실적 매출 데이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파워 BI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저희는 그냥 네이버 검색하듯이 자연어 검색을 할 겁니다. 자, BS 맥주의 매출 이거를 월별로 컬럼 차트 검색하는 거예요. 파일 그대로 올려두고요. 그 파워 피벗 만드는 데이터를 쉐어포인트 올려놓고 적당한 권한만 주면은 여기에 검색 엔진에다가 그대로 자연어 검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영업니다 아직까지. 그 출시가 2014년 봄 오기 전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어 지원은 요거보다는 정식 출시보다는 한 몇 달 정도 늦어지겠지만은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다 지원된다는 부분들. 그래서 눈 어두우신 분들이라든지 아직까지 IT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좋은 도구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뭐 제가 미리 짜놓은 게 아니냐? 아닙니다. 그냥 치면 치는 대로 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거고요. 저희 쪽 웹사이트 마이크로소프트.com 웹사이트 보면은 파워 BI 프리뷰라고 해가지고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등록하면은 이런 거 미리 한번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거기서 제가 약을 파는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제가 들어간 이제 파워 피벗이나 파워 BI 제가 지금 선택했던 이런 전술적인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도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사실은 뭔가 하단 오퍼레이션 측면에서 아니면은 리더 측면까지 뭔가 똑같은 뷰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인사이트는 무엇인가?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관적 이해를 도출한 능력이고, 자, 요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직 내에서 일관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인사이트는 호구 소리 안 듣고 아 그렇구나 왜?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순간에 넘어갈 수 있는 도구가 될 거고요. 인사이트는 어떻게 없는가? 우리 뇌는 20%만 인간이고 80%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 값비싸고 기능이 많은 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친숙한 도구 가지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도구가 굉장히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인사이트 얻는 과정 자체가 재밌어야 됩니다. 이게 일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재미가 없어지는데 이런 도구는 사실 몇 번 해보면 참 재밌어요. 누가 인사이트를 가져야 하는가? 자, 보통 이제 저희가 BI를 도입한다라면 일부 부서죠. BI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아니면 대시보드는 사장님 보는 거 이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인사이트는 특정 조직 내에 특정 사람들이 독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들을 모든 조직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될 거고 그런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